여러분, 지금 텍사스 스페이스X 발사대에서 거대한 로켓이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화성 이주를 위한 또 한 번의 테스트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 로켓 안에는 사람이 아니라 수만 개의 최첨단 AI 칩이 실려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미쳐서일까요? 아니면 지구가 너무 좁아진 걸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2026년 지금 지구는 더 이상 AI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AI는 컴퓨터 속 프로그램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뿜어내는 열기 때문에 강물이 끓어오르고 전력이 부족해 대도시들이 순번제로 불을 꺼야 하는 에너지 블랙아웃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머스크가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선택한 우주 데이터 센터.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심장을 만들고 있는 건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남 창원의 한 공장입니다. 머스크가 설계한 우주 뇌에 전기를 공급할 유일한 대안. 지상에서는 한국의 배가 유럽을 구했다면 이제 우주에서는 한국의 작은 원자로가 인류의 미래를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머스크는 왜 AI 칩을 들고 우주로 도망갔는가? 왜 우주 데이터 센터의 전력은 한국산 SMR과 연결되는가? 이 기술 패권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영상 하나면 전 세계 에너지 전쟁의 최종 목적지와 그 정점에 선 한국 기술의 실체를 완벽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지구가 처한 상황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챗GPT랑 대화 한번 할 때 전기가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AI 기반 검색이나 대화는 일반 구글 검색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정확한 배수는 서비스와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검색 대비 수배에서 10배 이상의 전력이 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 광풍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를 넘어 에너지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약 460테라와트시였던 소비량이 2026년에는 620테라유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한국 전체가 1년에 쓰는 전기가 약 580테라와트시 정도입니다. 데이터 센터만 돌리는데 한국 전체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전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열입니다. 수만 대의 서버가 24시간 돌아가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이걸 식히기 위해 막대한 양의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냉각수 사용량이 지역 수자원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데이터 센터 인근 하천의 수온이 상승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고성능 컴퓨터 100대를 24시간 풀가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 안은 금방 사우나가 되겠죠?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파산할 겁니다. 지구라는 행성이 점점 이런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은 한정돼 있고 전기는 모자라고 열을 식힐 물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전기만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전압이 조금만 흔들리거나 순간적으로 전기가 끊겨도
서버가 다운되고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들은 비상 발전기와 UPS 무정전 전원 장치를 필수로 갖추고 있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간헐성입니다. 해가 지면 태양광 패널은 전기를 못 만들고 바람이 안 불면 풍력 발전기는 멈춥니다. 배터리에 저장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돌릴 만큼의 전기를 저장하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터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술적으로도 아직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하는 게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한번 가동하면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탄소 배출도 거의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조건에 딱 맞는 전원인 셈이죠.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생각을 합니다. 지구가 좁고 뜨겁다면 차갑고 무한한 우주로 가면 머스크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AI 연산을 위한 고성능 칩을 실은 위성을 지구 궤도에 띄웁니다. 스타링크 위성 수천 개를 이미 띄운 경험이 있는 스페이스X에게 이건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우주 공간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영하 270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입니다. 지구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냉각인데 우주에서는 별도의 에어컨 없이도 AI 칩의 열을 방열판을 통해 우주 공간으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천연 냉장고인 셈이죠. 게다가 우주에는 구름도 없고 밤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구 그림자에 들어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24시간 태양광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보다 태양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대기가 없으니 에너지 손실도 적죠. 이 아이디어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이라는 개념은 수십 년 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우주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 마이크로파나 레이저로 지구에 전송하자는 아이디어죠. 하지만 기술적 난이도와 비용 때문에 아직 실용화되지 못했습니다. 머스크의 접근은 조금 다릅니다. 전기를 지구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전기를 만들고 우주에서 바로 소비하자는 겁니다. AI 연산을 우주에서 처리하고 결과만 지구로 전송하면 됩니다. 데이터 전송에는 이미 스타링크 네트워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고성능 AI 칩 수천 개를 돌리려면 상당한 규모의 태양광 어레이가 필요한데 이걸 우주로 올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입니다. 또한 태양광은 전력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수조 개의 파라미터를 계산해야 하는 초대형 AI 모델을 돌리기엔 전력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0.00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문제가 됩니다. 위성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시기간에는 태양광 발전이 중단됩니다. 배터리로 버틸 수는 있지만 고성능 AI 연산을 위한 막대한 전력을 배터리만으로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때 머스크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대형 원전의 10분의 1 크기지만 한번 연료를 넣으면 20년 가까이 쉬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는 마르지 않는 배터리. 이 SMR을 위성에 탑재하거나 우주 정거장에 설치할 수 있다면 머스크의 우주 AI 인프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우주용 원자로는 아직 개념 단계입니다. 미국 NASA와 에너지부가 키로파워라는 소형 우주 원자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군사용 우주 원자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우주에서의 안정적인 고출력 전원으로 원자력만큼 확실한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원자력 기술의 본고장이라는 미국조차 이 소형 원자로의 핵심 부품을 실제로 만들어낼 제조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왜 전 세계 SMR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는 걸까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SLR 설계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에서 최초로 SMR 표준 설계 인증을 받은 회사죠. 하지만 설계도는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이걸 실제로 금속을 깎고 용접해서 극한 환경에서도 터지지 않는 완벽한 기계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반도체로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을 설계하지만 실제로 그 칩을 만드는 건 대만의 TSMC입니다. 설계 없이는 제품이 나올 수 없지만 제조 없이도 설계는 그냥 파일에 불과합니다. SMR 분야에서 뉴스케일이 엔비디아 같은 설계사라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TSMC 같은 제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유럽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인가? 조선업에서 한국이 세계를 제패한 이유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첫 번째, 극한 기술의 축적입니다. 원자로의 핵심 부품인 압력 용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핵분열이 일어나는 핵연료와 냉각수를 담는 거대한 금속 용기입니다. 수백 기압의 압력과 섭씨 300도가 넘는 고온을 수십 년간 견뎌야 합니다. 제작 과정에서 미세한 결함이라도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만들려면 수천 톤 규모의 금속 인곳을 단조 작업으로 성형하고 정밀하게 가공해야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는 17,000톤급 프레스기가 있습니다. 빌딩만한 쇳덩이를 한 번에 찍어 눌러 이음새 없는 부품을 만듭니다. 용접 부위를 최소화할수록 결함 위험이 줄어듭니다. 한국은 LNG 운반선을 만들며 영하 162도의 극저온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담는 탱크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대형 원전을 건설하며 초고온 고압 환경을 견디는 압력용기 제작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극저온과 초고온, 양쪽 극단의 환경에서 모두 검증된 제조 역량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주 환경은 이보다 더 가혹합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면은 섭씨 150도가 넘고 그림자면은 영하 150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극단적인 온도차를 견디면서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한국이 축적한 극한 환경 제조 기술이 빛을 발하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숙련된 인력과 공급망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원전 산업은 수십 년간 위축되었습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완료했고 프랑스의 원전 기업들은 프로젝트 지연과 비용 초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1979년 쓰리마일 섬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거의 중단됐습니다. 그 사이 숙련공들은 은퇴하고 협력업체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탈원전 정책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술 인력을 유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주기기를 납품했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 압력 용기도 만들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현장에 살아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뒤에는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은 수만 개입니다. 밸브 하나, 볼트 하나까지 원자력 등급의 엄격한 품질 인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부품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생태계가 창원 일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돈만 있다고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납기 준수와 가격 경쟁력입니다. 미국에서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비용 초과와 공기 지연이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조지아주 보글 원전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원래 예산 140억 달러가 350억 달러로 불어났고 공사 기간도 7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약속한 일정과 예산 안에서 프로젝트를 완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보세요. 중동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일정 관리를 해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를 신속하게 납품한 것처럼 한국 기업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네 번째,
스마트 제조 역량입니다. 두산은 이제 단순한 중공업 제조사가 아닙니다.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용접 부위의 결함을 실시간으로 검출합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제품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가상으로 테스트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중공업 제조 노하우가 결합된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시나요? 2022년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고 추운 겨울을 어떻게 넘길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FSRU입니다. 부유식 LNG 저장 제기화 설비라는 긴 이름의 이 특수 선박은 바다 위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받아 기체로 바꿔 육지로 공급합니다. 항구에 LNG 터미널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리지만 FSRU는 배처럼 끌고 와서 바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FSRU 시장의 상당 부분을 한국 조선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유럽 각국의 긴급 주문을 받아 FSRU를 건조해서 납품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항구에 한국산 FSRU가 박혀서 가스를 공급했습니다. 한국 배 없으면 유럽은 겨울을 넘기기 힘들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한국이 가진 에너지 인프라 제조 역량의 힘입니다. 우리가 직접 석유나 가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하고 변환하는 핵심 장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자원부국들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기술적 우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무대가 우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FSRU가 에너지 위기 해결에 기여했다면 우주에서는 SMR이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주용 SMR은 아직 개념 단계입니다. 실제로 우주에 원자로를 띄워 운영하기까지는 기술적, 규제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우주로 발사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필요하고 만에 하나 발사 실패 시의 안전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상용 SAL 시장은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산업단지, 원격지 전력 공급, 선박용 원자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SMR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기관들은 글로벌 SMR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2022년 뉴스케일에 직접 지분 투자까지 했습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 계약을 넘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뉴스케일 SMR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두산이 핵심 기기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는 겁니다. 미국이 AI라는 소프트웨어를 지배하고 엔비디아가 칩을 지배할 때 한국은 그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에너지 인프라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장밋빛 전망만 말씀드리면 불공정합니다. SMR 산업이 직면한 과제들도 솔직히 짚어야 합니다. 첫째, SMR 상용화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SMR은 NRC 설계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로 건설되어 상업 운전에 들어간 프로젝트는 아직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검증된 부분과 실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상업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시장 전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SMR의 장점 중 하나가 모듈화를 통한 비용 절감인데 실제로 대량 생산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내려갈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초기에는 소량 생산이라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충분히 커져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해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셋째, 핵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SMR도 원자로인 만큼 사용 후획 연료가 발생합니다. 대형 원전보다 양은 적지만
처리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한국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선정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넷째, 중국의 추격입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SMR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육상 SMR도 중국의 링노원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원자력은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안보와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자국의 핵심 인프라에 중국산 원자로를 설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한 서방 국가들의 SMR 수요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다섯째, 인력 확보 문제입니다. SMR 시장이 성장하면 숙련된 인력도 그만큼 필요합니다. 용접 기술자, 비파괴 검사 전문가, 원자력 공학자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늘어납니다. 지금부터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전력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SMR이 그 해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상하든 안 하든 지상에서의 SMR 수요는 이미 현실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고 각국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 회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서 한국의 원전 기기 제조 역량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관이 끊긴 자리를 한국의 배가 채웠듯 AI 시대의 에너지 수요를 한국의 기술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면 에너지 인프라 기술이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SMR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상에서의 SMR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큰 기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